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간단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사칙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자, 산술 또는 사칙이라고 합니다. 사칙.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대표적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산술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개념이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나누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나는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코드표에 낸 다음에, 자, 뭐든 새롭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10 더하기 10.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뭐 15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도 뭐 여러분들 아는 거, 뭐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르죠. 제가 10 나누기 3이라 했어요. 자, 얘는 뭐죠?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퍼센트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나눈 몫이니까 1이죠. 그죠? 요게 이제 바로 산술 연산자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비교 연산자는 뭐냐면 일단 그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녀석은 일단 결과값, 우리가 보통 맞다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철수의 키가 크다 아니면 작다, 뭐 그 철수의 키가 크다라 했을 때 키가 크면 맞는 거고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다 아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죠? true, false라 하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false입니다. 이해되시죠? true, false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이상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같다 이렇게 배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같다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느낌표, 이런 식으로. 자, 그래 얘가 뭐라고요? 이상. 그 다음에 얘가 뭐다? 초과. 그 다음에 얘가 이하. 그 다음에 얘가 미만. 자, 무조건 여러분들 꺽쇠가 앞입니다. 꺽쇠 뒤로 보내지 마세요. 이거 무슨 화살표가잖아요. 꺽쇠 무조건 앞이에요. 그래서 꺽쇠를 잘못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얘는 뭐다? 같다. 그 다음에 얘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여기는 어떻게 쓸까요? 솔 로그 사칙 연산자 예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비교 연산자 예제라고 써볼게요. 자, 비교 연산자 예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콘솔 로그에서. 자, 10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 뭐 나온다? 2가 나와. 보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같진 않지만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결과값 2로 나오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10은 3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온다? false 나오고. 거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은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 당연히 둘 다 false 나오겠죠. 그렇죠. 뭐 요게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같다를 어떻게 쓴다? 자, 이번에는 5와 5는 같다로 썼어요. 당연히 이거 뭐예요? 참이죠. 2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5와 5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false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비교 연산자의 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undefined라고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let a 해가지고 a라는 변수에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으면, 자, 얘는 undefined가 출력이 되죠. 그렇죠?
undefined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 자 false 자 거짓이죠. 말 그대로 거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거짓이랑 이게 undefined가 같은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죠? 당연히 뭐 undefined랑 이제 false랑 같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요거로 예제를 하면 좀 그렇겠다. 이렇게 씁시다.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1이랑 자 false랑 같냐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1과 false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1과 false는 다른데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예제를 정확하게 합시다. 자, 오라가 있어요. 오. 자, 얘는 뭐죠, 여러분들? 문장 오죠. 문장 오. 이해되시나요? 문장 오인데,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문장 5랑 숫자 5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냐면 true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장과 숫자가 그러니까 같지 않은데 엄연히 다른 타입이잖아요. 얘는 문장 타입이고 얘는 숫자 타입이죠. 엄연히 다른 타입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같다라고 해버리면 이걸 true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은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연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나와요? false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타입까지 고려를 해요. 이게 문장이고 이게 숫자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 5하고 숫자 5하고 같다고 해버리면 true가 나와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왔다? true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연산을 해야지만 얘가 정확한 결과를 내뱉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쓰겠죠. 자, 얘도 뭐다? 결국에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실제 5하고, 그러니까 문장 5하고 5가 같지 않냐?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true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1과 0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숫자 1과 0이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과 0을 참과 거짓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하고 그 다음에 내가 true라고 같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게 숫자 1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그냥 논리형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연히 1과 true는 다른 거잖아요. 나는 얘를 숫자 1로 처리하고 싶은데 근데 컴퓨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과 true가 같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참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참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false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럼 0과 false는 엄연히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1과 0을 참과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이진수예요. 이진수이기 때문에 이진수라는 게 뭐예요? 1과 0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과 0이라 했을 때 얘가 1이 참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고 false가 또 마찬가지로 0과 false가 같다고 취급해버려요. 자,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서 실제로 숫자 1이라 적은 거는 숫자 1로 true는 그냥 말 그대로 true로 처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뭐 나온다? false가 나와버립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가 바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그래서 두 개 알려드렸죠. 얘도 이제 같다고 그 다음에 얘도 같지 않다인데 얘네 둘은 뭐다?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동등한지 비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논리연산자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엔드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얘를 해석할 때 엔드라고 읽어요. Shift 7 두 번 누르면 있죠.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밑에 $1 기호 있죠. 요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1를 딱딱 누르면 이걸 파이프 기호라 하는데, 얘가 바로 5월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의 차이가 뭐냐. 자, 엔드 연산자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 즉 true를 할게요. true인 경우 true이다 경우 그 결과값은 true이다. 자, 근데 이제 한쪽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는 뭐가 다르냐면 비교한 결과 값 중 한쪽이라도 false인 경우 그 결과값은 뭐냐면 false이다.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는 얘는 비교연산자 예제고, 이번에는 논리연산자 예제라고 합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 자, 그 다음에 제가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엔드연산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5는 5와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가 엔드연산자를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그 결과가 뭐다? 참이라 했으니까 true로 나오죠. 자,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10은 이렇게 작다, 3보다 작다 했어요. 그럼 얘가 거짓이죠. 얘는 참이지만, 그럼 그 결과값이 뭐 나온다? false 나온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가 있습니다. 5월 연산자. 자, 5월 연산자는 살짝 반대예요. 자, 얘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 그 결과값은 false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입니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제가 값 중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한쪽이라도 한쪽이 true이냐? true인 경우 그 결과값은 뭐다? true이다. 자, 그러면 한번 얘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5월 연산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콘솔 로그에서, 자, 제가 10은 3보다 10은? 그래요. 5는 5와 같지 않다 라고 했어요. 자, false죠.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1 두 번 딱딱. 그 다음에 1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당연히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나온다? false가 나오죠. 그런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그 결과가 뭐다? 참이 나온다 했죠. 실행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해야죠.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죠. 이게 이제 논리연산자의 예제죠.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에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느낌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느낌표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반전이에요. 반전. 얘는 연산자 이름을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느낌표 연산자라 할게요. 연산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 JS 논리 연산자라고 검색해볼게요. 이름이 있나? 엔드랑 5월밖에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논리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not 연산자네요. 제가 이름을 중간 헷갈렸어요. 자, 얘는 not 연산자예요. 자, 느낌표. 얘는 뭐라고요? not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얘는 부정을 그러니까 얘는 부정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콘솔 로그라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1을 뒤집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 한 다음에 false라 썼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false를 반전시킨다.
그러니까 false를 뒤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false를 뒤집는다. 그럼 그 결과값이 뭐다? false의 반대말이 뭐예요? true잖아요. 그럼 실행해보면 뭐 나오네? true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true라 썼어요. 그 다음에 true라 썼어요. 그럼 true의 반대말은 뭐예요? false잖아요. 그럼 그냥 false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not이에요. 부정. 근데 당연히 여러분 문장을 뭐 not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not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요거다. 느낌표. 요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자,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 있으면 보통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더하기 빼기부터 계산하죠. 만약에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 나누기가 종류별로 있으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곱하기부터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는 이제 소가로가 먼저 있으면 뭐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고 그런 건데,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산술연산자. 사칙연산자.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콘솔 로그에서 뭐 누가 이렇게 썼어요. 뭐 C 플러스 뭐 5,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10 곱하기 30 플러스 1,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요런 식의 코드가 갑자기 있대요. 그러면 보통 이거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거 다 이거 더하기 이거 있잖아요. 사칙연산부터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하면 뭐예요? 15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계산하면 뭐예요? 300이죠. 그럼 더하니까 301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비교연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는 30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잖아. 아니,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true잖아요. 300이 더 크죠. 그 다음에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true니까 true인데 true니까 true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 멋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맞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산자 종류에는 산술, 사칙 똑같은 말,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종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에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가 있는데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false. 논리연산자도 마찬가지죠.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근데 얘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에는 엔드 연산자랑 오월 연산자랑 not 연산자가 있고요. 얘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근데 한쪽이 false면 그 결과값이 false. 근데 5월 연산자는 둘 다 false면 false. 근데 한쪽이 true이면 그 결과가 true. 그 다음에 요거는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